네, 안녕하세요. 진심영어 예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영어 21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오늘은 21번 유형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에만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직접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21번 하면 바로 유형이 떠올라야 돼요. 네, 어떤 유형이죠? 바로 밑줄 의미 유형이 21번이죠. 자, 밑줄 의미 유형이다라는 건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 21번 밑줄 의미 유형을 풀 때 유의해야 될 거는 바로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결국 주제를 파악해야 밑줄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영어 지문은 주제를 파악하거나 흐름을 파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주제를 파악해야 문제가 풀리는 게 많고 빈칸이나 삽입 유형의 문제들이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물론 이 두 가지도 주제 파악이 기반이 돼야 흐름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수능 영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밑줄 의미 문제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 2025학년도 수능 영어의 2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밑줄 친 이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고 밑줄 친 부분만 해석을 해서 보기로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니까 이 워딩 그대로만 해석해서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니까 바로 문맥을 고려한 의미를 묻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지문이 한 문단으로 돼 있는데 이 문단이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보면 4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4문장 하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4문장을 잘 해석해서 주제가 뭔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각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어요. 일단 쭉 읽어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자, 여기서 position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뭐의 지위예요? architect. architect는 건축가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architecture랑 architect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architecture는 건축이라는 뜻이고요. architect가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발음이 처로 난다고 architecture를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architecture는 건축이고 architect가 건축가예요.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럼 건축가의 지위가 어떻게 됐대요? rose 됐대요. 자, rose는 어떤 동사의 무슨 형이죠? 자, rose 나오니까 rise, rose, reason이 생각나야 됩니다. 떠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rise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형이 rose죠. 그러니까 떠올랐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reason은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바로 과거 분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단 변화에서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해석해 볼게요. 일어났는데 어느 기간에 During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때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딱 읽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아,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구나, 로마 제국 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구나, 로마 제국 때.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적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풀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적는 거고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쭉 읽어볼게요. 뒤에를 보니까 as라고 시작해요. 자,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말 뒤에 as가 나오면 아, 뒤에 것 때문에 상승을 했구나 라는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as 나오자마자 때문에 라는 문맥이 떠오르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건축이 상징적으로 됐어요. 뭐가 됐어요?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특별하게 중요한 정치적 성명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political statement, 정치적 성명이라는 건 뭔가 성명이 한국말로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견을 표시하는 걸 말해요. 즉, political statement는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면 뭐 때문에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한 거예요? 건축이 정치적 성명을 중요하게 표시하게 됐기 때문에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은 다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뭐였어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있는 as의 문장은 이 주요 파트의 보충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뒷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중심 내용인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구나 라는 생각만 잡고 넘어가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연습을 통해서 계속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cero classed the architect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 and Vitruvius spoke of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로는 키케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키케로를 들어봤으면 이걸 보고 아, 키케로를 알 수도 있는데 안 들어본 친구가 더 많겠죠.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고유명사들은 집중을 덜 해도 됩니다. 그냥 아,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 누군가가 class the architect. 자, class는 classify랑 같은 의미예요. classify, 분류하는 거죠. 건축가를 누구랑 같이 분류했어요?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 physician은 누구예요? 의사고 the teacher는 선생님이죠. 의사와 선생님과 건축가를 같이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위에서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주요 내용이 나왔죠. 그 내용은 건축가가 플러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키케로가 건축가를 의사와 선생님과 같이 분류했다고 했으니까 아, 의사와 선생님도 높은 지위의 직업이었구나 그 당시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은 지위의 직업과 같이 분류를 했고 and Vitruvius 또 모르는 고유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spoke of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자, 여기서 나오는 spoke of는 speak about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speak about의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이 speak of예요. 그래서 아, 비트루비어스는 이렇게 말했구나. 뭐라고 말했어요?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해석하는데 조금 막혔을 수도 있는데 so 형용사, 또는 on 명사. 자, 이 표현은 강조하는 거예요. 명사가 너무 형용사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so great a profession 이라고 했으니까 a profession, 직업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 비트루비어스가 건축가가 너무 훌륭한 직업이다. as this는 이와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 이와 같이 너무 훌륭한 직업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문장까지도 건축가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장을 시험장에서 읽을 때 조금 헷갈렸을 만한 부분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헷갈렸을 수 있냐면 여기서 and랑 and가 2번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시세로가 분류했는데 건축가를 누구랑 분류했다? 의사와 선생과 비출비어스와 라고 하면서 근데 뒤에 동사가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멈칫했을 때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and는 같은 것을 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and는 the physician과 the teacher 두 가지 모두 직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and는 이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는 이 문장 전체와 앞의 문장 전체를 묻는 and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and는 같은 것이 묶이니까 어떻게 끊어 읽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을 볼 건데 세 번째 문장부터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쭉 읽어볼게요. Marcus Vitruvius Pollio, a practicing architect during the rule of Augustus Caesar, recognized that architecture requires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and he listed the disciplines he felt the aspiring architect should master: literature and writing, draftsmanship, mathematics, history, philosophy, music, medicine, law, and astronomy. A curriculum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그럼 다시 세 번째 문장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 처음에는 또 고유명사 나왔어요. 고유명사 나왔는데 앞에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앞사람이랑 같은 사람 말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하고 반점이 나오고 쭉 설명이 나오고 또 콤마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내용, 콤마, 내용, 콤마, 내용이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출비어스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A practicing architect. 활동하고 있는 architect,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practice가 연습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practicing은 일하고 있는 architect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practicing이랑 promising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practicing은 뭐라고요? 활동한 이라는 뜻이면 promising은 유망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활동한 아키텍트예요. 언제 활동했어요? During the rule of Augustus Caesar. Augustus Caesar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건축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recognize that, 이 사람이 recognize, 인정한 거예요. 뭘 인정했어요? That architecture requires, 건축가는 요구됩니다. 뭐가 요구돼요?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자, both A and B라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일단 both A and B라는 표현 자체도 중요하지만 practical이랑 theoretical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나왔죠. 자, practical은 실용적인 거고 theoretical은 이론적인 거죠. 이런 대립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대립 구조가 나왔을 때 뒤에 그래서 다시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무조건 도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practical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theoretical을 네모로 표시를 할게요. 자, 두 가지 대립 구조가 나왔을 때는 동그라미랑 네모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두세요.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대립 구조가 나왔을 때 A랑 B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받아보면 이렇게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기 때문에 A랑 B를 쓸 수도 없고요. 이 단어 위에 A랑 B를 쓰면 이 단어가 나중에 뭐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표시하는 게 시험장에서 제일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립구조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건축가들에게는 실용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모두가 필요하고, 자, 이 문장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시 볼게요. He listed the disciplines 하고 갑자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왔는데 뒤에서 또 주어 동사가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disciplines라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앞에 있는 the disciplines를 꾸며주는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이 나왔는데 이 점점은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문장을 보충 설명해 줄 건데 건축가들이 배워야 되는 과목들을 리스트업 해준 거예요. 뭐가 있는지 볼게요. literature, 문학, 그리고 writing, 글쓰기, draftsmanship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제도, 그리고 mathematics, 수학, history, 역사, philosophy, 철학, music, 음악, medicine, 약학, law, 법학, and astronomy, 천문학. 이 여러 가지를 건축가들은 배워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넘어갈 건데 다시 표시가 있죠. 이것도 뒷문장이 보충 설명을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보충 설명을 하는지 볼게요. A curriculum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it. 자, 여기서 말하는 a curriculum은 앞에서 나열한 거 모든 걸 말해요. 그 커리큘럼은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아직도 recommend, 추천할 만한 커리큘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몇 친구들이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t은 커리큘럼을 말해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다시 보면 건축가들은 이런 과목들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커리큘럼은 아직도 추천할 만하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주제 파악이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됩니다. 자, 21번은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 한 3줄 정도만 읽어도 주제 파악이 됐어야 돼요. 일단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architect, architecture, architect 다 건축가 얘기였죠. 그런데 이 3줄에서 중심 내용이 뭐였죠? 건축가의 지위가 향상됐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고 밑에를 읽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내용은 다 보충 설명일 뿐이었죠. 건축가의 지위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위가 높은 건축가는 practical하고 theoretical 모두를 갖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서 마지막 문장, 4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째 문장도 굉장히 깁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All of this study was necessary, he argued, because architects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while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were obviously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자, 이렇게 그냥 쭉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단 머릿속에 구조가 안 잡히죠. 그래서 구조를 잡으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all of this study was necessary, he argued. 앞에서 말한 모든 스터디,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나온 비출비어스겠죠. 이 과목들 모두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비출비어스, 그가 말한 거죠. 왜 필요하냐? Because architects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자,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예요? 목적을 정한 거예요. 뭐의 목적을 정해요?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자, without이니까 scholarship에 저는 X를 쳤어요. 왜? scholarship 없이 manual skill만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X를 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대립 개념으로 동그라미랑 네모를 쳤던 게 있죠. 바로 뭐예요? practical과 theoretical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manual skill과 scholarship으로 재진술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practical 한 건 뭐예요? 바로 manual skill이죠. 스킬, 직접 손으로 하는 스킬이니까 practical, 실용적이죠. 그런데 scholarship, 바로 학문적인 거는 theoretical, 이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있고 네모는 없는 이런 건축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절대 닿을 수 없어요. 이 위치에. 어떤 위치예요? Of authority. 권위. 어떤 권위예요? Correspond. 일치하는 to their plans. 그들의 계획과 일치하는 권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동그라미만 있고 네모가 없으면 너가 목표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 건축가는 동그라미와 네모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네모가 없으니까 너가 목표하는 데 도달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while이라는 접속사 나왔어요. 자, while 다음에는 대조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자, 부정적인 내용 뒤에 while이 나왔다고 무조건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주어 자체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 자체만 대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주어가 동그라미는 없고 네모는 있는 주어로 바뀌어도 그게 대조이기 때문에 while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앞에 내용이 부정적이고 while이 나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라는 건 아니고 뭐가 대조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대조되고 있는지 볼게요. While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뭐에만 의존한 건축가 얘기가 나와요. Theories and scholarship. 자, theories and scholarship은 두 개가 같이 묶이고 있는데 동그라미예요? 네모예요? 바로 네모죠. 자, 그러면 네모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네모만 있고 동그라미는 없는 건축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주어 대조가 일어났죠. 그러면 네모는 있고 동그라미는 없는 이 건축가는 어떻다고 해요? We're obviously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명백히도 쫓아요 그림자를 뭐가 아니고 not the substance. substance는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자, 만약에 substance를 여러분들이 본질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물질이라고 해석했다고 볼게요. 물질이라고 해석했어도 느낌상은 비슷하죠. 그림자를 쫓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즉 뭔가 알맹이가 아닌 그림자만 쫓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제가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을 했는데 그 건축가는 동그라미와 네모, practical한 것과 theoretical한 것 모두가 필요했다. 그런데 동그라미만 있어도 안 되고 반대로 네모만 있어도 안 된다. 그림자만 쫓는 꼴이다. 라는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잡았으니까 보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밑줄의 의미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1번 봅시다. Seeking abstract knowledge emphasized by architectural tradition. 여기서 중요한 건 자, abstract knowledge를 찾고 있다고 하죠. abstract knowledge가 practical한 것과 네모, theoretical한 것 둘 중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왜? abstract과 반대되는 거는 구체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실용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1번은 패스입니다. 2번 Discounting the subjects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s. Discount는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요? The subjects. 자, subject의 뜻이 많은데 이렇게 공부 얘기가 나올 때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자, 과목을 무시해야 된다. 어떤 과목? necessary, 필요한, 뭐에 필요한?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s. 건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래요. 자, 이 보기는 지금 지문에 나온 단어들을 활용했죠. subject도 아까 쭉 나열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했나요? 그리고 그게 밑줄과 연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단어를 활용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 보기였고요. 자, 3번 볼게요. Pursuing the ideal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ractical skills.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요? 이상을요. 뭐의 이상?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는 건데 뭐를 제외하고? Without the practical skills. Without 나왔으니까 X 칠 건데 자, practical은 아까 동그라미가 practical이었죠. 그럼 동그라미 없이 추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지금 동그라미 없이 네모만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왜? practical skill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볼게요. Prioritizing architecture's material aspects over its artistic ones. 우선시하는 거예요. 뭐를요? 건축의 물질적 면을요. 뭐를 무시하고 over its artistic ones. 예술성을 무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한다. 자, 예술 물질 전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아예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5번 뭐를 따르는 거예요? 역사적인 선례를 따르는 거예요. 뭐 없이 현재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 이것도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죠. 역사적 선례가 나오지도 않았고 현재의 기준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21번을 풀어봤는데요. 21번 문제를 풀 때는 주제를 파악을 해서 쭉 읽어 내려갔고 읽어 내려가다가 대립되는 개념이 나와서 도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도형으로 표시를 하면서 쭉 읽어 나갔더니 재진술이 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를 다시 쳐줬고 그렇게 됐더니 경우가 두 개로 나뉘어서 밑줄은 이걸 의미하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났더니 보기에서 딱 하나가 선정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2025학년도 수능 영어 21번을 풀 때뿐만 아니라 보통 기출의 21번을 풀 때도 적용이 되고 21번을 제외한 그냥 수능 영어 문제를 풀 때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지문을 읽을 때 첫 세네 줄을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자,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을 하면 주제가 파악이 되는데 자, 방금 본 문제에서는 뭐가 계속 반복됐죠? architect, architecture, architect. 즉, 건축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주제를 잡았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개념이 나왔을 때 각각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한다. 자, 앞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practical과 theoretical이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시를 해줬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재진술 표현에 집중해서 대립 개념을 다시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한다. 자, 방금 본 문제에서도 재진술, 즉 앞에 나왔던 동그라미 네모가 다르게 다시 표현됐어요. Manual Skill Scholarship으로 각각 표현이 됐고 그 밑에서도 Theories and Scholarship으로 네모가 다시 재진술됐죠. 그래서 그런 재진술 표현에 다시 집중을 해서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를 하니까 밑줄 친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를 꼭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이 강의를 듣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 좋냐면 지문을 혼자 처음부터 쭉 읽어봅니다. 자, 처음부터 지문을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단어 뜻을 바로 찾지 말고 혼자 먼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단어 뜻을 문맥에 맞게 유추를 해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유추한 거랑 같구나, 다르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알아가면 유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유추 능력은 수능 영어를 풀 때 되게 중요해요.
주제를 파악할 때도, 빈칸을 넣을 때도, 문장을 삽입할 때도 모두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1번은 평가원에서 수능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제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꼭 유의해 주시고 2번을 한번 볼게요. 긴 문장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읽어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앞 문제에서 보셨죠? 21번 네 문장이었습니다. 네 문장이었는데 한 문단 굉장히 길죠. 그리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정말 길었습니다. 그 긴 문장을 스스로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읽어 나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독해 연습을 해야겠고요. 독해가 제일 중요하죠. 왜? 바로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 주제를 찾으려면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마지막 3번 각보기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정확한 이유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저희는 결국 보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을 독해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답을 결국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오답으로 내네, 이런 걸 정답으로 내네 라는 생각을 스스로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힌 3번도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영어 21번으로 많은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 21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보통 21번 문제를 풀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드렸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